자,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본 내용하고 용어 정의인데 용어 정의는 아마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틀이 만들어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0은 2015년 판인데요.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하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품질 경영의 기본적 개념은 5가지입니다. 5가지. 우선 품질이 뭐냐? 품질. 자, 품질은 첫 번째가 품질 중점을 둔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두 번째는 고객과 기타 이해관계자. 그거의 요구에 만족하기 위해서. 요구와 기대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게 품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각종 활동, 태도, 뭐 행동, 프로세스 이걸 우리가 품질이라고 정의한다. 이거는 그냥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좀 단어들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 뭐 이해관계자가 됐든 고객이 됐든 이런 것들이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능력이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미치는 의도된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는 의도된 기능이 있고 성과뿐만 아니라 고객이 인지된 가치와 이점도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아무튼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느끼는 모든 것 그걸 우리가 품질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측정이 가능하면 좋겠죠. 근데 측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이라는 말은 포괄적 의미로 조직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질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시스템이 갖춰져요. 시스템이란 말은 원래 뭐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이 합쳐진 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통신 시스템 하면 뭐죠? 통신을 하려고 하면 송신과 수신하기 위해서 한쪽에 송신이 있으면 전선이 있고 수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또 송신을 하면 수신 측에도 송신이 있고 전선이 있고 수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송수이 같이 된 걸 우리가 단말장치, 이쪽도 단말장치, 가운데 전송인데 여러 사람이 하면 중간에 전송 플러스 교환기. 그걸 우리가 유선 통신 시스템 그러죠. 유선 통신 시스템의 3요소는 현장 설비의 전화기, 센터 설비의 교환 설비, 그 다음에 연결하는 전송 설비가 바로 통신 시스템입니다. 그것처럼 품질 경영도 시스템이다. 시스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인풋 때 프로세스, 결과 그렇게 세 가지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조직이 목표를 파악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자원을 정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관련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공하고 결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 프로세스와 관리를 자원 관리를 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의사결정의 장단기 결과를 고려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최적화시켜야 된다.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의도되는 결과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바로 품질 경영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상황이죠.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고객 만족한다든가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돼요. 상황 파악. 그래서 이 상황 파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목적이나 목표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시장에서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다 고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왔던 패스트 분석이라는 말 썼잖아요. 패스트 분석. 그 다음에 비전이나 미션, 방침, 목표도 포함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에 우리가 비전, 목표, 전략, 과제를 설명했는데 개인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조직도 바로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과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황. 자, 네 번째는 이해관계자죠. 이제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많죠. 하여튼 우리 조직과 관련된 모든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객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우리 종사자도 해당되고, 또 우리가 이제 부품을 구입하게 되면 부품 공급하는 회사도 해당되고, 또 우리 물건을 이제 택배하는 택배 회사도 다 해당되죠. 다 이게 이해관계자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해관계자에서 우리가
정부기관이잖아. 정부기관은 법이잖아, 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 만들어 판다 하면 식품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안 어기게 되면 전부 다 제재 수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는 많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세스 일부는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관련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요구와 기대가 충족하지 않으면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리스크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은 리스크를 감수시키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어떤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규정하고, 특히 조직은 조직의 성공에 달려있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끌어들이고 획득하고 유지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경영하는데 내가 뭐 좀 실수해가지고 했을 때 계속 우리 뭐 회사 앞에 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뭡니까? 기타 외부 조직의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죠? 각종 그 시민단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관계자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서 이제 우리가 자원인데, 자원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7항에 나와 있던 거죠. 인원, 사람. 조직 내 필수적인 자원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그 조직원의 역량과 적격성. 역량이란 말은 실제로 업무를 풀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적격성이란 말은 제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제대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 이야기 좋아하는데 사무실에다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영업이라든 마케팅 부서에 있는 거고, 남 만나기 싫어하고 혼자서 일하기 좋아하면 뭐죠? 회사 내에 근무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 경영 쪽이다면 뭐 회사 내에 시키고, 또 만약 엔지니어라 하면 뭐 기술 개발 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시켜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적성, 성격 또는 뭐 이렇게 잘한 거, 못한 거 이걸 보고 적색성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업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 그 다음에 교육 훈련, 학력, 경험을 이해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이럴 때 QMS가 가장 효과적이다. 인원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도 최우의 역할이다. 역량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지금 그 공직자들이 굉장히 역량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보면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뭐 고위직 공무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지만 그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들도 1년에 50시간씩 받게 돼 있거든요. 50시간씩 뭐 지금의 이제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성과가 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오프라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듣고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업이 됐든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높이고 그 역량에 맞는 그런 보직을 주는 것들이 바로 적격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입니다. 인식은 뭐냐면 최고 경영자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적용했다 하면 내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종사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인원이 자신의 책임을,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할 때 인식이 조성된다. 마지막 의사소통은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야 되잖아요. 계획되고 효과적인 내부와 외부의 의사소통은 인원의 적참여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벽보를 붙이는 방법, 포스터를 붙이는 방법, 또는 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뭐죠?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그러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조직 내에서 그런 경진대회 많이 하고요. 뭐 대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계속 고치시키는 거죠. 아,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뭐 지금은 웅변대도 별로 안 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옛날 웅변대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 원칙에는 7대 원칙이 있습니다. 7대 원칙.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 중심이다. 고객 중심.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고객 기대를 능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런 말 했거든요. 뭐 고객 뿅가게 그런 말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고객 만족도 단순한 고객 만족도 있지만, 우리가 뭐 전에 우리가 80년대에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잖아요. 고객 만족,
더 나가서 고객 환희, 더 나가서 고객 창조. 요즘은 제가 보기 고객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우리 기업과 관계된 고객들이 진짜로 이렇게 노예할 고객이 돼가지고 우리 기업과 함께 가는 그런 고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물건 살 때 무슨 물건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물건을 사잖아요. 그게 뭐죠? 한 번 삼성은 영원한 삼성맨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골 고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대를 계속 만족시켜주면 계속 삼성을 거래하겠지만 기대를 만족 못 시켜주면 삼성에서 벗어나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객 중시화와 연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리더십이죠. 자,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게 목적과 방향의 통일성이죠. 목적과 방향.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성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조직의 품질 목표 달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죠. 참여하도록. 이게 뭔가 동기부여해야 적극 참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뭐 11년 동안 근무했는데 어떤 영역을 수주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아, 그럼 하나만 하지 뭐. 내가 일해봤자 뭐해. 그렇게 되겠잖아요. 뭐 내가 받는 급여 그대로 받으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리더십 관련된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사장님의 리더십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해외여행 한번 갑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10년 동안에 해외여행 2번 갔어요. 같이 2번. 한 번은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게 한 번 갔고요. 한 번은 이제 베트남 다낭 가가지고 3박 4일 있다 와서 전체가 전 조직원이 갔다 왔거든요. 이런 것도 쉽지 않죠. 중소기업 사장이란 게. 근데 그게 뭐냐면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인원의 적극 참여. 결국 리더십 중요한 거는 인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자, 참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량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이 부르짖어도 직원들이 안 따라오면 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어시스턴트 리더십,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리더십이 돼야지 요즘은 되지. 옛날처럼 내 지시를 따라라 그러게 되면 따라오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도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도 물론 뭐 저야 이제 나이가 먹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회사에 적극적으로 일을 근무하지만 다른 직원들 보게 되면 그렇게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거는 그분들이 의식이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우 미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는 서번트 리더십, 어시스턴트 리더십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직원들이 이행하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행하게 하려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능력 없는 사람 뽑아서 힘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뽑아. 특히 우리 감리원 같은 데는 경험 있는 사람을 주로 뽑잖아요. 경험 없는 사람 뽑으면 감리원 회사, 감리 회사의 그 사장님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와라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자, 네 번째는 프로세스 접근이죠. 프로세스 접근법이다. 항상 우리가 일관되게 또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예측이 안 되면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매뉴얼 됐을 때 안 되면 개선하고 안 되면 개선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 걸려요? 제 경험은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증거란 말은 데이터 기반이에요. 데이터 기반. 요즘은 다 데이터를 갖고 하죠. 데이터.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생각이다. 또 내 의지다.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하게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 분석 평가 가지고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관계 관리 또는 관계 경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급자하고도 이해관계자 관계를
그러니까 공급자라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내부 관리란 ERP라고 하고요. 공급자 관리는 SCM이라고 하고 고객은 CR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관계경이죠. 내부, 고객, 그다음에 관계사, 협력회사.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게 품질 경영 원칙의 7가지. 고객을 중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원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로 접근시키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개선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하도록 하고 관계 관리나 관계 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품질 경영 원칙의 기본 7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품질 경영 시스템 모델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계속 조직화됐던 거, 조직화. 시스템. 시스템이란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나 그 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 외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비슷한 어떤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보지만 각 조직은 그 고유한 QMS를 갖고 있다. 우리 조직 문화라고 그러죠. 프로세스는 규정이나 측정이 개선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이 가능해야 돼. 측정이 가능해야 돼.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기능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상호 활동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활동이란 말은 결국 액티비티 하는 거죠. 액티비티. 그러니까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은 프로세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업무 매뉴얼이 아니라 바로 국제 표준 ISO 입각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협력 관계를 이루면 가장 중요한 게 단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 모델 3요소 시스템, 프로세스, 활동. 프로세스는 뭐라 했죠? 인풋, 프로세스, 출력인데 그 프로세스 안에 이루어진 게 전부 다 활동이라고 했죠. 활동이고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는 8번이 주로 활동. 우리가 말하는 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정의죠. 아까 우리 제 3에 나왔던 거 138가지입니다. 사람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심사 관련된 용어까지 130가지인데 이거를 가능하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외우기가 힘들죠. 저도 외우려고 했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면서 이거를 내 걸로 체득하는 그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편부터 보면 여기 이제 부록에가 이런 어떤 그 트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러면 개개인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전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전적 용어고요. 품질 경영 시스템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란 말은 최고 계층에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룹이다. 이렇게 9천의 용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용어 정의는 3-1-1에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형상 책임자, 형상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3-1-5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 컨설턴트란 말이 나오죠. 이 컨설턴트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문해주는 사람이죠. 자문해주는 사람.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컨설턴트입니다. 잘못되면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품질 경영 컨설턴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여란 말이에요. 참여. 활동이나 이벤트 상황에 참여한다. 그다음 분쟁 해결자.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한 사람. 그 다음 적극 참여. 적극 참여란 말은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에 참여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적극 참여자다. 이렇게 최고 경영자 관련된 용어 정의가 결국 죄송합니다. 사람 관련된 용어 정의가 6가지가 9천에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용어 정의 해놓고 트리를 부록에다가 정해놨습니다. 자, 조직의 상황과 고객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직이란 말이 나오죠. 조직의 정의. 그다음 조직 상황. 그다음에 측정, 확정, 기능.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여기 나오네.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조직을 다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에 관련되면 정부기관도 다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접 중심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부품을 우리가 아웃소싱해야 되니까 부품을 공급한 회사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라는 말이 있죠. 회원 조직 및 사람들 구성된 조직이다. 고객이란 단어 나오네요.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의도되거나 그들에 의해 요구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공급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고, 외부는 뭐냐? 조직의 일부분이 아닌 공급자고요. 여기 DRP는 요런, 그래서 이렇게 조직 관련된 용어 정의가 9가지가 또 정의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활동에 관한 용어. 활동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 아니고 품질 경영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국어 사전을 찾았네요. 어떤 걸 수행한다. 개선, 결과를 향상시키는 활동. 지속적 개선, 성과를 향상시켜서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 경영, 조직을 지휘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모든 조정 활동을 말한다. 변경 관리, 품질 결정,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관한 기획, 조직, 모니터링, 관리, 보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 대한 동기부여도 프로젝트 관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관리, 형상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품질 경영에 보면 크게 4가지의 정의가 있죠. 품질 기획, 우리가 이걸 갖다 CP라고 하죠. QP죠. QP. 그 다음에 품질 교정, 어쇼런스, 그 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개선, 이런 것들이 품질 경영의 4가지 꼭지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용어를 보기가 좀 편하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용어만 딱 정해놨는데, 브록에는 이런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결국은 한 3개 항목이니까 13장짜리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 됐고, 또 실제 필요하다면 이걸 여러분이 맵을 그려보면 훨씬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프로세스 관련. 프로세스. 여러분 이제 절차서란 말을 많이 절차서. 그래서 여기 절차서란 말을 좀 한번 보세요.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된 방식이다. 절차란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이에 규정된 방식을 우리가 절차라고 한다.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프로시저. 자, 프로세스는 입력을 사용해서 의도된 결과를 얻어내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항상 프로세스는 인풋, 액티비티,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인풋, 액티비티, 활동,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착수일과 종료일이 있는 조정되고 관리되는 활동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과 자원의 제약을 포함한 특정 요구사항에 적합한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되는 고유의 프로세스를 프로젝트를 한다. 용어 정의가 좀 길지만 자, 의미는 와닿죠.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실험, 그 다음에 역량 및 적격성,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획득이네, 잠시 획득. 그 다음에 설계 및 개발,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다 상세한 요구사항으로 변환시키는 프로세스 집합을 말한다. 계약,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말한다. 외주 처리하다, 외부 조직이 조직의 기능 또는 프로세스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외주 처리, 아웃소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스템. 자, 시스템이란 말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냥 일반적 사전으로 말하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모아진 걸 말하는데, 여기는 뭐라 했냐면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이다. 요소들의 집합이 상호 시스템이다. 요소들의 집합이다. 그다음에 기반 구조는 말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서비스 등의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시설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 방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조직 요소의 집합을 경영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표준의 9천에 있는 것을 한국어로 표준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 컴마도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단어로 이해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여러 번 읽어보지만 아직도 좀 생소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3년 후, 10년 후에 우리 통신에 통신 사업 관리가 들어있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를 갖다 접목해가지고 우리 현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 업무가 수행되는 여건의 집합을 말합니다. 비전 나오네요. 최고 경영자에 의해 표명된 조직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 비전이란 말은 저는 의역합니다. 미래 달성 가능한 목표. 미래 달성 가능한 목표. 그다음 미션이란 말은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표명된 조직의 존재 목적. 존재 목적. 미션이란 말인데 미션은 한국말로 사명이죠. 사명이고 사람한테는 뭐라 할까요? 사람한테는 저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으면 참 편하죠. 저는 그 고향이 전남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모들이 7분이시고 아버지 막내셨는데요. 저하고 할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66세 차이 납니다. 이제 아버님이 참 어렸을 때 결혼해 가시고 제가 이제 장남이 돼서 할아버지와 나이 차이 66세 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배웠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서울에 살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신안군에 태어나 신안군에서 결국 뭐 자라가지고 농사짓고 살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가치관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죠? 여기서 말하는 미션이죠. 미션. 자기 존재 이유. 쉽게 말하면 최창선 너 왜 사냐? 저는 존재 이유를 압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통신을 잘해서 주변 사람을 도와가지고 통신을 더 잘하게 만들려고 내가 사는 거거든요.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뭐 돈은 있을 만큼 있죠. 남에게 손 안 벌리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그 가치관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관은 제가 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그 가치관을 제가 계속 깨닫고 또 실천하려 노력하죠. 저희 할아버지는 저한테 3가지 가르쳤어요. 농사를 잘 짓는 방법, 부자로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마지막 가치관이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너 자신도 잘 살지만 주변 사람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행복하다는 거죠. 주변 사람이 불행하면 너도 불행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장남이니까 우리 동생들이 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동생들이 힘든 게 없어야 내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동생들한테 다 전화합니다. 제가 직접 다 전화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7시, 8시 사이에. 동생이 놀란 거예요. 아니 오빠는 형님은 그 바쁘면서도 왜 전화하냐고. 그게 형이 할 일이죠. 그게 뭐냐? 제가 어른들한테 배웠던 가치관이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3가지 말했어요. 아껴라, 저축해라, 그리고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라. 남에게 손 빌리지 말아라.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서울에 와서 지금 뭐 40몇 년 살고 있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가 1986년에 이사 살고 있거든요. 여기 재개발한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는 거죠. 남들이 뭐 재테크한다, 집 아파트 산다. 물론 그거는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왜? 저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제 미션이 아니에요. 제 가치관은 제가 하는 통신 일을 잘하면서 이 통신을 잘해서 남을 도와주고 사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이렇게 지금 강의도 개설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비전, 사명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전략이 중요하죠. 전략.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목표를 한다. 전략은 저는 결국은요 3년, 5년, 10년 주기로 봐야 돼요. 3년은요
우리가 이제 그 속담에 나오잖아요. 서당께 3년 풍어를 넣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일 하든지 3년을 해야 뭔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자신은 지금 BIM, ISO, 그 다음에 지금 그 CM 이런 것들을 제가 CM은 201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시작. 그 다음에 ISO는 2018년부터 했고요. BIM도 제가 한 2015년부터 했습니다. 정확하게 BIM 한 게 2010년인데 해봤지만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ICT 폴리텍 대학에 품질 경영 관련된 교육과정도 만들고 BIM에 대한 교육과정도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꽃을 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씨앗을 만들었으니까 후배들이 이걸 잘 연결해서 하게 되면 우리 정보통신 쪽도 머지않아 바로 통신사업관리와 품질 경영 시스템과 BIM이 정착되지 않겠나. 그게 제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 미션, 전략, 과제 이런 것들이 저는 과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좀 시행을 못하고 있지만 뭐 책을 좀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것도 전자공학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강의하는 또 물리를 다시 배우고 있거든요. 참 물리 어렵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내가 배웠던 물리하고 요즘 물리가 틀려요. 요즘 물리는 그 시험 보기 위한 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으로 꼬아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잘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3월달부터 강의했으니까 한 2달째 됐는데 물리가 진짜 어려워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옛날에 공부했던 전장 연결시켜보고 또 공부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진짜 힘들다. 근데 결국은 뭐냐 이번 학기 끝날 때 너나 나 똑같이 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과제를 하루아침에 당장 풀어버린다는 거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비전과 사명과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용어들이 떠 있네요. 갑자기 이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같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품질 경영이기 때문에 뭐 대상,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물질인가요? 물질. 그 다음에 혁신, 품질이 있어요. 품질. 품질은 대상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거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품질이네요. 혁신은 뭐냐면 가치를 실현하거나 재분배하는 새로운 또는 변화된 대상이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이노베이션. 새롭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급이란 말이 나오고 등급.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뭐냐. 명시된 요구사항. 문서화된 거나 또는 이제 묵시적으로 이야기한 것들. 알고 있잖아. 뭐 해주면 되잖아. 이런 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적합. 요구사항에 불만족하거나 적합.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결함. 의도되거나 규정된 것에 용도에 부적합하더라. 능력. 그 다음에 추적성, 신연성, 신인성이네. 신인성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규칙적 요구사항, 제품 형상 정보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결과에 관련된 용어로서는 우리가 이제 품질 목표나 성취, 성공이죠. 결과는 사용자 용어인데 여기 보면 리스크란 말이죠.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예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줄여준 게 리스크 예방입니다. 그다음에 출력은 프로세스의 결과. 그다음에 효율성이란 말은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의 관계니까 인풋 대 아웃풋이죠. 여기는 효과는 뭐냐?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를 말한다. 달성되는 것. 여기는 비율로 나타나는 이거는 배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성과, 측정한 결과, 측정 가능한 결과. 서비스, 조직과 조직 간에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활동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출력을 말한다. 제품, 목표, 그 다음에 성취, 품질 목표,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취.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품질 경영 시스템에 드는 단어로서 9천에 다 정의를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데이터, 정보인데 데이터가 뭐냐? 대상에 대한 사실이다. 사실. 정보는 의미 있는 데이터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만들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정보 시스템 또는 문서, 그 다음에 시방서. 시방서는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좀 다르죠? 우리가 시방서는 뭐죠? 시공 방법을 이야기한 건데 여기는
품질 경영에서는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다. 그죠? 그다음에 기록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서화된 정보가 뭐냐? 문서화된 정보. 그다음에 여기 문서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그다음에 기록에서는 형상 상태 기록. 그다음 시방서에는 품질 매뉴얼이 있고 품질 계획서가 있다. 품질 매뉴얼이 있고 계획서. 근데 이 매뉴얼은 시방서인데 이거 우리가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 금요일 날 시간이 제가 좀 준비한 게 좀 하게 되면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 만드는 방법이나 시방서 작성하는 거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틀을 한번 여러분이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절차 가지고 실제로 계획을 어떻게 수해서 실제 실행하는지 그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마 지금 교육 과정은 그 계약자 품질 경영 계획서 만드는 거하고 일지 쓰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매뉴얼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서 만드는 것이 빠져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그 PDF로 그냥 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고객 관련된 거죠. 고객이 뭔지, 피드백, 고객 만족, 고객의 기대가 어느 정도까지 충족된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말한다. 불만, 불평,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고객 만족 행동 강령, 그다음에 분쟁 이런 용어들이 제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으로서는 어떤 구별되는 특징을 말하고요. 품질 특성, 형상, 인적 요인, 측정학적 특성, 역량 및 적격이 하죠. 의도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 및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교육 훈련도 받고 필요에 따라 자격증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용어 정의를 우리는 ISO 9000의 용어 정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사항도 있고 조치사항도 있는데 필요하면 요거는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선사선행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해서 우리가 평생 학습을 통해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첫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 또 4일 동안 하는데 좀 힘드시지만 잘 견뎌가지고 결국은 우리 통신 사업 관리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명동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행복했습니다. QR코드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국 처리 한국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QR코드로 회실 처리하시면 되고요.